경복궁과 창덕궁 담장 사이 오래된 집들로 가득한 마을. 이곳은 서울의 북촌입니다. 북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문 여시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오래된 마을에 새로 이사온 신참내기 주민 그녀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 참 중요한 날입니다. 꿈에만 그려왔던 나만의 공방. 그녀는 몽실몽실한 털실에 생명을 불어넣는 인형 디자이너입니다. 국내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하셨어요? 네, 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떡을 좀 반말밖에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 못 들은 게 좀 죄송해요. 꿈을 이뤄보겠다는 욕심에 덜컥 이사온 이곳. 이 오래된 마을은 어떻게 그녀를 맞아주었을까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많이 감동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어머머머.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웃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서. 죄송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네. 이젠 출발이라고 문은 행복을 찾아 이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낮의 빛이 겉은 어느 창가에 눈부신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그 마을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진짜 보석들로 가득한 마을은 이제 다 사라진 것일까요? 세어보고 있지 우두커니 전부 어떤 사람이 단지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이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소박한 꿈을 위해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조금 남겨도 돈이 아닌 진짜 행복을 원했던 당신. 당신이 잊고 살았던 마음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천여 채의 한옥들, 그리고 또 천여 채의 오래된 주택들이 청와대를 이웃삼아 살고 있는 마을 북촌. 몇 년 새 미술관과 카페로 유명해지면서 이 거리는 이방인들로 북적입니다. 뭐 소위 말하면 퓨전 스타일로 지금 바뀌는 거죠. 브라보. 이 한옥은 곧 카페로 개조될 것입니다. 기와를 다시 이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북촌 곳곳에서는 손님들을 맞기 위한 공사 현장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높다란 언덕엔 카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위태로운 계단을 아슬아슬 내려가다 마주친 한 젊은 예술가. 안녕하세요. 여기가 사이라는 공간 맞아요? 네.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요. 여기 와봤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여기는 2층이고요. 여기로 그 계단 쭉 내려오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구경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사진을 찍는 분인가요? 거기 회사가 약간 좀 특이하네. 2층에는 주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한 사회단체가 후원하는 이 아담한 작업실을 3명이 함께 씁니다. 아 근데 여기 계단 지나가시는 분들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고 가세요. 지나갈 때 막 여기 작업실인가 봐, 뭐 젊은 애들 사는 데인가 봐, 뭐 침대는 어때, 막 이러면서 다 보이니까 창문 열어놓으니까. 길가 쪽 창문으로는 요즘 이른바 떴다 하는 삼청동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기타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밤에는 삼청동을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삼청동 작업실에 입주하는 행운도 얻었지만 가진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가난한 젊은 예술가. 큰 돈은 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벌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럴 필요성은 잘 못 느끼겠는데, 조명이랄지 제가 쓰고 싶은 거, 스튜디오도 한번 뭐 제대로 사진을 찍고 싶고 이런데 그런 좀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카페 거리의 뒤편 좁은 골목을 따라간 북촌 구석구석에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선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오를 예술가들이 또 태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팔자 참 편해 보이는 화가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낙원상가 쪽 가면은 밥집 싼 데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막 어르신들 먹으라고 그러는 건 잡수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500원짜리도 있고. 지금도 가스비도 한 3-4달 묶여가지고 독촉장 오는데 밥 먹고 뭐 이제 담배를 살까 가스비를 내고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 써버려가지고. 민생고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작업. 주인이 나타날 보장도 없는 그림을 끝없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물 안 드시고 못 사시잖아요. 물 안 먹고 못 사는데 다른 걸 하려면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밖에 못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닌데 즐겁잖아요. 밥벌이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 화가. 결국 그는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을 내놓을까요? 북촌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그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먹었던 물인데 저 물로 밥을 지어 먹으면 1년 내내 이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거의 주말에는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안내를 해주고 설명해 준다고. 여기가 이제 우물터였었는데 왕실의 우물이었다는 복정터입니다. 조선시대 그런데 이 우물이 있어 왔던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우물가의 목욕탕에 물을 연 수십 년 동안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조용했던 이 골목에 벽그림이 등장하면서 그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작품은 다 이런 식이었었는데 실제로 여기 거울이 있었고 요것도 보면 실제로 거울이 있었고 요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가 작품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 양반들이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동네 사람들은 그냥 불만이 태산 같은 거 있죠. 그냥 썩어지고 넘어지는 집에다 왜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느냐. 이래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뜯어낸 거예요, 이거를. 그랬더니 저 작가가 와가지고 이 매직으로 다시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그린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누구에게는 귀여운 작품이 다른 누구에게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네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가회동 한옥마을 언덕 너머 개동길. 오늘 아침 개업한 혜원 씨가 활약 중입니다. 가와이. レンタルショップなんですか?体験文化の体験. 여기에서 그 체험 문화 체험 해가지고 렌탈을 한복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입으신 거라고. 감사합니다. 네. 혜원 씨도 오늘 한복했네요. 북촌은 방부제 처리된 듯 24시간 깨어있는 여느 서울과는 다릅니다. 잠들고 깨어나고 조금씩 사가갑니다. 커피 타 먹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인가요? 이곳에선 이웃들 사이의 정도 함께 숙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에 주면 먹지. 찬 것도 먹고 더운 것도 먹고. 내가 이렇게 타주는 게 이게 맨날 있어. 내가 이거? 문제가 아닌데 목욕탕 사장님이나 갖다 드려. 하여튼 동네방네 다 돌아 뭐. 사람 냄새 1, 2년에 쌓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동네에 살면서 좀 어려운 일 내가 많이 있었는데 이웃에서 많이 나를 도와줬어. 처음엔 여기서 만나서 어머니가 딸같이 이렇게 살아 그냥. 진짜 어머니들이 저를 딸같이 생각하셔. 정말. 목욕탕 옆 담벼락에서 요리를 하는 한 남자. 작은 찻집의 사장인 이분은 한때 패션 모델이었던 소박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답니다. 이거 죽방 멸치 맞지? 이제 국수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이제 호박 무침 넣고 이제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저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면은 뭐 저희 손님들이나 동네 분들과 같이 이제 좀 나눠 먹고 그래요. 멸치 좀 더 넣어야겠다. 이 골목에서 자꾸만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커피 볶은 거예요. 숯불로. 제가 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커피숍하고 많이 이제 친근감도 얻고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게 됐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커피도 그거에 따라서 처음엔 맛이 형편없었는데 조금씩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아무튼 뭐 돈은 뭐 이렇게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게 잘 된다 딴 지역보다는 잘 된다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거 말고 사람들하고 이 동네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그런 어떤 뭐랄까 행복 같은 거 그다음에 보람 같은 거 있어요. 확실히 그것만 되지 않나 싶네요. 네.
Hello. How are you? Fine. I'll go see my friend.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이 남자. 혜원 씨의 공방으로 들어가네요. 간다고? 예? 아줌마! Next time. 무척 섭섭해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 어제 만났습니다. 길 잃은 스닐 씨를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친절한 혜원 씨가 도왔던 거죠. She helped me a lot. 두 개 중에 프레젠트 Present? Choose one. Choose one. Okay, I'll choose this one. Looks like me. This man. It's nice to meet you. 안으로. I'll come see you next year, and when you'll have a very good shop filled with stuff, and then I'm gonna get some more. Okay? 오케이.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yesterday. Thank you. Goodbye. 바이바이. Bye. I'll recognize your bicycle. Bye. 바이. 할수 있었는데. 아쉬운 작별을 나누고 떠나갑니다. 스닐 씨의 북촌 기억 속에는 인형 가게와 혜원 씨가 있는 한 장면도 추가되겠죠. 북촌은 아주 작은 가게, 작은 공방들이 모여들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게가 상당히 아담하네요. 예, 여기는 요런 조그만한 공방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인적조차 드물어 보였던 이 골목에 공방을 낸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15년이나 제약회사 실험실을 다녔습니다. 지금 이 일이 너무나 저는 지금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지금 물어보신다면은 90% 이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직장을 다녔을 때는 제가 뭐를 한다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는 떳떳하게 저는 액세서리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처럼 그의 손에서 예쁜 장신구가 태어납니다. 그는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거 45살에 시작한 겁니다. 네, 넘으셨어요? 45살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명퇴당할 때 저는 자퇴를 해가지고 이거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무슨 경기가 안 좋.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전부 다 미친 놈이라고 그랬거든요. 계획을 한 사람들은요, 계획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라고. 그리고 도전하지 않으면은 성공은 없는 거예요. 그 말만 계속 우리 아버지들 술 드시면서 이 험한 세상 나 당장 내일 때려치고 뭐 하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지각하지 않는다고 제일 먼저 뛰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느긋할 것만 같은 오래된 마을.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회동 31번지를 중심으로 한 북촌 한옥마을.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택시기사님과 일본인 노인. 여기 일본 손님들이 가끔 오는 말이죠. 불쑥 집안 구경을 처한 손님들을 안주인께서 선뜻 맞아주었습니다. 소나무향 가득한 한옥을 감회에 젖어 바라보는 노인. 이 아궁이가 그 전에 옛날에 있었죠. 그게 없네 이제는. 아궁이 안 보이네. 그 사람 말이요. 일본 사람이지만 태어나니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실 이분은 일제강점기 충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일본 해방돼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나하고 만난 게 17년 전인데 그때 괴상군 불정면 목도리에 제가 처음 인도해서 안내했어요. 안내해가지고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쭉 해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안내하고 대한민국 안 되는 데 없어 다 댕겼어. 생각이 난대. 私のふるさといわゆる故郷生まれたところ韓国朝鮮私の生まれたところ 그 자기 교포다 이거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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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교포느냐? 고향이 한국이고 국민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고 중학교도 한국에서 다니는데 해방돼서 갔을 뿐이지 난 고향이 한국 사람 여기니까 나 한국 사람이다 이거야. 교포다 이거야 교포 자기가. 감사합니다. 머리가 나빠졌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아쉽게 발을 돌리십니다. 대한민국 만세. 3.1운동 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3월 1일 날 외친 사람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인 노인도 한옥을 보면 고향 생각이 몰려온답니다. 우리는 두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어르신 두 분이 골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안 와요. 벌이네요. 벌 잡기가 힘들어 삼천동 가시. 산의 것은 벌이 사람들한테 안 시달리니까 괜히 순박해가지고 많이 잡아요. 아이고 그 밑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봉침을 사진 찍으려 뭘 사진? 뭐라고? 무슨 일이세요? 왜 어디 편치 않으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일부러 숫자를 지금 옆머리 꽂아 있잖아요. 아이큐가 있나 보네, 머리가 있나 보네. 이건 안 돼요. 고마워요. 성당 친구시라는 새 할머니. 밥을 먹어? 문 닫았네. 우리도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문 닫았네. 집 구경 뭐 할 거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막 발도 쳐지고 그랬는데. 세 분을 따라 오래된 서울식 한옥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저께 이 집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어머니? 이 집이 저 옛날 지구 저 애정 때 진 집이야. 외정 때. 소화 몇 년이라고 돼 있더라. 제가 오니까 이사 오니까. 우리는 여기 한 52년 살았고. 좋은 한옥마을에 사시니 좋으시겠습니다. 하고 여쭈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 이사 가버리고 몇 집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 살기가. 정말이야 너무 외로워. 다 이 집도 지 갖고 비어갖고 있고 저 집도 저렇게 수리갖고 비어갖고 있고 저 위에도 비어갖고 또 그 집도 비어갖고 있지. 몇 집 안 돼요. 다 비어있어요. 올라와봐. 근데 하나도 안 보여. 저기 저 한옥마을이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한옥의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요. 오히려 이웃들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고 이사 가자고 막. 사람들 너무 없어 못 쉬겠대. 다 하는 사람 이사 가 버려서. 그래 요거 완전히 나무 동네. 밥 먹고 가야. 샤워해야 돼. 어? 밥 먹이려고 내놔서 열이 나갖고. 좋은 마을이란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한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근데 진짜 사람 사는 집하고 안 사는 집하고 확연히 이게 달라. 아까 할머니. 손때가 묻었잖아. 할머니. 여기저기 보이는 빈 집에 그만 마치 박물관을 구경하듯 마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쌓였네. 땅값 오르니까 코스 하는 데는 괜찮으니까 딴 데 가서 살고 그래 집값만 지금 낮네.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만큼 주민들의 삶도 변해갑니다. 한옥마을엔 목욕탕과 쌀집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쌀집에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전부리를 팝니다. 작년부터 해놓은 건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쌀가게는 뭐 이거 저리 가라고 그냥 거리 상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죠. 얼마나? 평당 여기는 한 5천 가요. 집값이 오르고 나서 이렇게 원주민들은 어땠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죠. 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집값이 비싸니까 전세세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쫓겨나가요. 서자동 아니에요. 정든 이웃이 떠난 자리에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삼청동 길의 터줏대감이었던 치킨집. 원래 있던 자리가 번화가가 되면서 와플 가게에 밀려났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0만 원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300만 원 주고 들어왔어요. 똑같은 자리에. 예. 똑같은 평수. 예. 주인한테 이제 사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어갖고 졸업할 때까지만 있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주겠다가 상상도 못할 금액이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나가라 그래갖고 1년 동안 가게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엄청난 금액을 준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다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 한 5년 거의 된 세입자들은 거의 자기네들이 쓴다 그러고 다 내보내다시피 지금 하는 추세예요. 삼청동에서. 곧 이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일 오전에. 진짜요? 그 뒤에 뒷골목. 아니 좋은 동네를 놔두고 왜? 쫓겨나는 거예요. 본사에서 뭐 사무실 비용이 제때제때 입금이 안 되니까 이제 집주인이 짜증이 나니까 이제 집 내놔라 그래서 집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엄청 늘었어요. 원주민들은 거의 뭐랄까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입장이고 외부인들은 이제 자꾸 밀려 들어오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17살 뭐 그때 흑백신문을 들고 뛰어다니던 그 소년이 이렇게 이제 중늙은이가 돼가지고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 동네도 돌아다니고. 이사 전날 북촌 골목골목을 지도키도 뛰어다녔던 회한이 몰려오시나 봅니다. 그 제대로 된 운동화도 못 신고 뛰어다니던 소년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헤쳐온 인생. 그래서 새로 이사온 앞집 처녀가 기특해 보이는가 봅니다. 외국인 여행객이 네. 와서 그때 내가 처음 대시하는 물건 같은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보셨군요, 제 표정을. 그리고 그 환희에 찬 그 예. 진짜. 10,000원짜리 2장 이렇게
한 잔이가 두 잔 들고 환희에 찬 그 표정이 그 마음 내 이해해요. 나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죠. 뿌듯하고. 근데 이 디자인이 왜 이래요? 네? 아 거기 다리 하나. 테이블이 덜렁덜렁. 다리 하나를 놔야 할 것 같아요. 행복은 아파트 면적처럼 측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웃 꽃집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 이분이세요 참. 네, 이분 최윤정 씨고요. 전시 주제는 북촌이랍니다. 어떻게? 왜 이래요? 왜요? 왜 말 시켜요? 말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죄송해요. 아파트 면적으로 절대 환산되지 않는 북촌에서의 행복을 기록했습니다. 작업실로. 그러니까 지금 이모네 있는. 7년이나 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살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요소요소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야? 우리 동네 아줌마 다 있네. 아이고 할머니. 지금 북촌에 뭐 한옥을 뭐 지어놓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하고 뭐 관광 정책을 세우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아니면 여기에 이곳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미용실 원장님을 감동시킨 작품도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만 좀 주세요 이제. 우리가 막 테러할 거 알지? 사람 냄새 풀풀 나던 여러분의 마을이 기억나시는지요? 야, 네가 여기 혼자 있어. 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전화해가 전화 안 받던데. 너 어떻게 여기 혼자 여기 와? 엄마도 그런 것도 없이. 엄마 놀이터 얼마나 찾은 줄 알아, 너? 뺏겼어, 했어. 이발소 간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말이 되었거든요. 이발을 하는데도 이게 쫙 둘러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 깎고 나오면 또 다음 사람 맞고 목욕탕이 또 꽉 차니까 이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옛날에 순번제로 역시 소금이 있네. 이거 다 시골 지금 이렇게 놓은 데 있어요. 없잖아요. 소금 이용 많이 하시나 봐요. 많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냥 소금 많이 양치하고 저걸 이 손에다 갖고 들어가서 몸 마사지도 하고. 목욕탕 많은 한옥마을에 목욕 손님이 줄어드니 어르신들은 주민들이 사라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러니 변함없이 들러준 친구 같은 단골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결혼이다 하면은 보통 버스가 2대, 3대 출발을 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깎아달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아이고 단골이니까 잘 알지.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그거 자꾸 알아서 닦는 거라. 한두 번 갖고 와서 물어보지. 뭐. 우리 기억 속 고향과 많이 닮아있는 그 마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는 큰 돈을 벌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촌에 매료된 세상의 관심이 주민들의 삶을 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단출한 짐을 다 실었습니다. 어딘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네, 또 여기 계좌 오시죠?
아니 늘 오지. 저 태훈 씨도 보러 와야지 또 여기 장사 올게. 네, 좋은 말씀 많이 네. 해주세요. 네. 네. 그래요. 이사 잘하시고요. 네. 불과 얼마 전 이사 온 그녀가 이웃을 떠나보냅니다. 어쩌면 폭주하기 시작한 북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정겹다고 느껴지는 것은 번듯한 한옥과 커다란 미술관과 초대형 카페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을 골목골목 스며있는 삶의 냄새들, 시간의 흔적들과 그리고 작은 행복들. 그래서 나를 닮은 것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스며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 모두에게 북촌의 변화는 이미 현실입니다. 그게 뭐 불과 몇 년 전밖에 안 돼요.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골목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골목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여기 나오는 게 들키면 안 돼요. 계약 기간 이후에 이제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인 거죠. 사실은 임대료보다 제일 큰 걱정은 그런 거예요. 왜냐면 동네가 이렇게 이제 급변하게 이제 변하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면 아무래도 뭐 좀 더 큰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다.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데가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같이 조그만한 업체들도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겨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무너진 담장 벽돌, 깨어진 기왓장에도 필사적으로 기대려고 하는 우리들. 아, 저리 찍지 마세요. 변할 것 같지 않던 마을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위에 올려드릴까요? 아이 위에 왜 올라가? 아 멋있잖아. 또 저런 시내 같이 되는 것 같아. 저녁이면은 또 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동네에. 이런 보면 이렇게 봐서는 전부 주택 같은데도 실제로 도서관에서 저 아래까지 자는 집이 집에서 자는 집이 밤에 몇 집 안 돼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물론 누군가는 좋은 이웃이 되려 찾아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웃음 잃지 않고 꿈 잃지 않고 이 개동의 마스코트로서 네. 네,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또 눈물 나.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너무 감사드리고 제발 그만 오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네. 처음 만났던 장소도 떠돌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그곳 서울 북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손에 움켜쥐려 하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비눗방울 같습니다. 북촌은 혹시 우리가 돌아갈 곳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자꾸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식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